오늘을 대충 살면 인생도 대충이 된다. 정진의 마음. 도윤은 오늘도 알람을 끄고 이불 속에서 5분을 더 늘어져 있었다. 5분만 더. 결국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부스스 일어났다. 이불은 구겨진 채로 침대 끝에 대충 걷어차 놓았다. 정리? 어차피 오늘 밤에 또 눕는데 뭐. 세수도 대충, 양치도 대충.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설거지할 것도 없으니 편하다고 생각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는 멍하니 창밖을 보았다.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회사에 도착했다. 도윤 씨, 어제 보고서 확인했어요? 네, 보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검토는 커녕 제목만 확인하고 보냈다. 어차피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 다들 바쁜데 누가 하나하나 다 보겠어. 하지만 오후가 되자 팀장이 그를 불렀다. 도윤 씨, 보고서에 숫자 오류가 몇 개 있네요. 다시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도윤은 자리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다. 에이, 운이 안 좋았네. 다음엔 안 걸리겠지. 그는 실수를 반성하기보다는 걸린 것을 아쉬워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도윤. 싱크대에는 며칠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에휴, 내일 하지 뭐.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먹고 나서 일회용 용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TV를 켜고 소파에 누웠다. 유튜브를 틀었지만 뭘 봐도 집중이 안 됐다. 왜 이렇게 하루가 무겁지? 별로 힘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공허할까? 도윤은 이런 삶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말이 그의 입버릇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대충 살면 편해야 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까? 일장 우연히 찾아간 절. 어느 주말 도윤은 답답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왔다. 목적 없이 걷다 보니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절이 보였다. 여기 이런 데가 있었나? 문은 열려 있었다. 마당은 깨끗했고 공기는 맑았다. 그는 무심코 절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 한쪽에서 나이든 노스님이 나무 바닥을 쓸고 있었다. 도윤이 다가가자 스님은 빗자루를 세우고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저 그냥 산책하다가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시선이 뭔가를 꿰뚫는 듯해서 도윤은 불편했다. 스님, 요즘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딱히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살기가 힘들어요. 스님은 눈을 감고 잠시 산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물었다. 너는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찔린 질문. 도윤은 순간 움찔했다. 그냥 적당히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쉬고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따라오너라. 2장 2개의 물그릇. 스님은 도윤을 작은 뜰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나무 평상 위에 투명한 물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물은 고요했다. 햇빛이 비쳐 반짝거렸다. 스님은 뜰에서 작은 자갈 몇 개를 주워왔다. 여기 첫 번째 물그릇에 돌을 넣어보거라. 네. 그냥 넣으면 된다. 도유는 시키는 대로 자갈을 집어 물그릇에 풍덩 떨어뜨렸다. 첨벙. 물결이 격하게 퍼졌다. 맑았던 물은 순식간에 흔들리며 바닥에 먼지가 떠올랐다. 스님은 2번째 물그릇을 가리켰다. 이번에는 이 물그릇에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히 돌을 넣어보거라. 도유는 이번에는 자갈을 천천히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 물속으로 넣었다. 물결이 거의 일지 않았다. 돌은 조용히 바닥에 가라앉았고 물은 여전히 맑았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다. 어느 물그릇이 더 맑아 보이느냐? 도유는 2개의 물그릇을 번갈아 보았다. 첫 번째 물그릇은 여전히 흐리멍텅했다. 2번째 물그릇은 처음처럼 맑았다. 2번째요. 왜 그럴까? 도유는 잠시 생각했다. 조심히 넣어서 흔들림이 덜해서요. 마음의 물그릇. 스님은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람의 하루도 이 물그릇과 같다. 대충 사는 하루는 돌을 던지는 것처럼 마음을 흐려놓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 도윤은 말없이 물그릇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계속 말했다. 성실하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단지 흔들림을 줄이는 마음가짐일 뿐이다. 대충 살면 마음이 탁해지고 정진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조금씩 모여 인생 전체를 바꾼단다. 도윤의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3장. 3년째 완성하지 못한 목불. 스님, 전 하루를 대충 산다고 해서 그게 인생을 망칠 정도로 큰 문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은 대답 대신 일어나 도윤에게 손짓했다. 따라오너라. 절 뒤편에는 낡은 공방이 있었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풍겼다. 공방 안에는 작은 나무 조각들, 망치, 끌 그리고 반쯤 완성된 목조 불상이 있었다. 스님은 그 목불을 가리켰다. 이 목불은 3년째 만들지 못하고 있단다. 도윤은 목불을 자세히 보았다. 형태는 거의 완성됐는데 어딘가 어색했다. 왜요? 대충의 대가. 스님은 목불의 어깨 부분을 쓸었다. 이유가 있었다. 처음엔 나도 너처럼 생각했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한번 대충 깎기 시작하니 그 다음도 대충, 그 다음도. 스님은 손가락으로 목불의 균열을 가리켰다. 결국 어딘가 모르게 비뚤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니 손끝도 흐트러졌다. 하루를 대충 살면 결국 나무도 사람도 대충 깎이게 되더구나. 도윤은 다시 목불을 바라보았다. 누가 봐도 비뚤어진 부분은 작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다.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약간 높았고 얼굴의 중심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였지만 합쳐지니 전체가 어긋났다. 인생도 이와 같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대충 깎다 보면 내 삶이라는 조각은 내 손으로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지.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내 인생도 이 목불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 조금씩 대충 살다 보니 전체가 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그저 오늘 한 동작을 한 번만 더 성실하게, 한 번만 더 온전히 하라는 말이다. 그 작은 성실이 쌓여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이 쌓여 인생이 단단해지는 법이다. 4장. 작은 변화의 시작. 도윤은 그날 절을 떠나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다. 도윤은 습관적으로 알람을 끄려다가 멈췄다. 그래, 오늘부터는 달라지자. 그는 알람과 동시에 일어났다. 이불을 가지런히 펴고 베개를 반듯하게 정리했다. 뭐야, 별로 안 힘드네. 세수도 천천히, 양치도 꼼꼼하게. 아침은 간단하게나마 직접 만들어 먹었다. 계란 2개와 토스트.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먹고 난 후 설거지도 바로 했다. 싱크대가 깨끗해지니 기분이 묘하게 상쾌했다. 출근길 지하철. 도윤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창밖이나 보자. 밖을 보니 평소엔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 하늘,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게 있었구나. 회사에서도 달라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기 전 5분만 더 확인했다. 오, 여기 오타 있네. 위험했다. 작은 실수 하나를 발견했다. 이걸 그냥 냈으면 또 지적당했겠지. 5분이 그를 구했다. 5장. 변화하는 일상.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달라진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 덜 괴로웠다. 출근길이 조금 덜 무거웠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조금 덜 힘들었다. 이게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구나. 한 달이 지났다. 팀장이 그를 불렀다. 도윤 씨, 요즘 보고서 퀄리티가 좋아졌네요. 실수도 없고.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냥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대로만 하세요. 도윤은 자리로 돌아오며 미소를 지었다.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거였구나.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예전 같으면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다 잠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책상을 정리했다. 30분이면 충분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뿌듯하지? 깨끗해진 방을 보니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이었다. 6장. 다시 찾아간 절.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윤은 다시 절을 찾았다. 스님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왔구나. 스님, 요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다. 스님은 조용히 웃었다. 그렇겠지. 대충 사는 마음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고 성실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스님, 제가 작은 것 하나를 정성 들여 하니까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매일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 다 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유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은 하루가 가볍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스님은 천천히 말했다. 인생은 아주 작은 마음가짐 하나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늘을 대충 살면 인생도 대충이 되고, 오늘을 다정히 살면 인생도 다정해진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7장. 완성된 목불.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스님이 말했다. 공방에 들러가거라. 네. 보여줄 게 있다. 공방 문을 열자 도윤은 깜짝 놀랐다. 그 목불이 완성되어 있었다. 3년 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목불이 이제는 완벽한 형태로 서 있었다. 얼굴은 온화했고 균형은 완벽했으며 전체에서 평온함이 느껴졌다. 스님, 이걸 다시 만드신 건가요? 아니다. 고친 것이다. 스님은 목불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떠난 후 나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내가 가르친 그 말을 나 자신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 대충 깎았던 부분을 하나씩 다시 고쳐나갔지. 하루에 조금씩 정성 들여 흔들림 없이.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 완성되었다. 도유는 목불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망가진 인생도 하루씩 고쳐나가면 되는구나. 에필로그 맑은 물그릇. 도유는 절을 떠나는 길에 마당의 물그릇을 바라보았다. 그 속의 물은 유난히 맑아 보였다. 햇빛이 비쳐 반짝거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난 오늘 하루만큼은 흔들림 없이 살아보자. 그리고 그 작은 결심은 매일 반복됐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 도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승진도 했고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맑아졌다는 것. 어느 날 후배가 그에게 물었다. 선배,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도윤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하루를 대충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네, 사소한 거야. 이불 정리하기, 설거지 바로 하기, 보고서 한 번 더 확인하기.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후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도윤은 그저 웃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을 대충 살면 인생도 대충이 되고 오늘을 정성껏 살면 인생도 정성스러워진다는 것을.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도 흔들림 없이 살아보자. 그 작은 다짐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대충 사는 마음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고 성실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